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 미국 장이 흔들리면서 사실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이 다 장 시작하면서부터 장중에 내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한 주를 마감하는 날이었는데 이런 아주 약세장이 펼쳐지다 보니까 굉장히 아마 힘든 하루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바이오 헬스 케어 종목이나 또는 2차 전지 아니면은 뭐 진단 키트 또는 뭐 종목들 중에서도 개별 종목들이 강하게 흘러갔던 일부 종목들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무슨 장이 흔들렸어? 안 좋았어? 하고 아마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만 확인하신 분들은 이 장이 안 좋았던 것조차 모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개별 장세 일부 종목군들은 탄탄하게 흘러갔습니다. 특히 그 셀트리온 그룹주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굉장히 아주 그동안에 잘 갔지만 또 오늘 특히 더 돋보였던 그런 종목들은 아주 상당히 강하게 이 장이 흔들리든 말든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흔들리든 말든 내가 갈 길 가겠다 하는 그런 종목들도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자, 먼저 오늘 종합 보면 코스피가 상승 종목이 160 종목, 하락 종목이 720 종목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한 종목이 194 종목이었고 하락한 종목이 무려 1093 종목이었습니다. 굉장히 장이 흔들렸고 코스피가 44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2.04%. 그리고 코스닥이 11포인트 1.45%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등락률만 보면은 2%와 1.5%로 코스닥이 좀 많이 좋은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코스피는 대장주부터 흔들려 내려오는 바람에 그랬고 코스닥은 대장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코스닥 시총 1, 2위 주가 괜찮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장이 좀 버텨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이 다 팔았는데 코스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근데 기관과 이제 이 개인의 매도량이 많지 않았고 거래소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어마어마하게 산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어마어마하게 털어낸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이것만 놓고 보면 당분간 이런 약세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수로 인해서 수급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 이렇게 그냥 보이지만 역시 이 모습도 이제 종목 장세로 갔을 때 하나하나 종목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에 좀 편중된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도 아주 호재 뉴스가 연이어 나오는데 오늘도 나왔습니다. 주포에 이어 부포들도 글로벌 시험대에 오른다. 주력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의 뒤를 잇는 후속 바이오시밀러들의 글로벌 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자, 알러지성 천식 및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 졸레어의 바이오시밀러인 CTP39가 글로벌 임상 3상에 착수한다. 그리고 2022년까지 3상 임상을 모두 마칠 계획이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이 졸레어라는 게 2019년도 경영실적 작년에 매출 3조 9천억, 4천억, 그러니까 매출 4조 원대를 기록한 진짜 블록버스터 제품인데 여기에 대한 바이오시밀러를 임상 3상을 이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주목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인 CTP43도 임상 1상에 본격 착수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존슨앤존슨이 지난해 8조 원의 매출을 기록한 아주 어마어마한 제품들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오늘 4가지가 나왔는데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그리고 램시마 SC의 기존 4가지 제품군을 이제 이 기존 4가지 제품 이외에 오늘 4가지가 더 나왔는데 이 내년 상반기에 이제
얘기가 나오고 2022년 그리고 CTP43 방금 말씀드렸던 그 존슨앤존슨의 자가 면역 치료제의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글로벌 임상 3상을 시작한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램시마도 트룩시마도 허주마도 계속해서 시장 파워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램시마 SC가 그 피하주사형 제품이 나오는 바람에 굉장히 실적을 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뭐 어마어마한 실적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올해 기대치가 또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데 이 제품군을 더 확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가 무슨 뱅크를 만들고 또 증권을 만들고 뭐 캐릭터들을 확대하고 이런 것들처럼 셀트리온이 굉장히 그 제품군을 다양화하고 있었다. 지금 준비하고 있었고 이게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낼 날이 얼마 머지 않았다. 근데 바로 어제 그 다케다 제약 인수건을 발표하고 나서 오늘 이 소식이 바로 또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뭐랄까요, 이렇게 다양한 어, 캐시카우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구나.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가 정말 나타나겠구나. 곧.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존에 제가 계속 모멘텀 했던 그 진짜 진단키트 만든다는 거, 그다음에 코로나 치료제, 우리 엊그제 영국에서 임상 들어갔다는 그 코로나 치료제 얘기, 그다음에 2분기 실적 얘기, 뭐 3분기 실적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을의 합병 얘기에 이어서 이제 올해 하반기, 올해 말쯤에는 이런 다양한 제품군들에 대한 이슈가 또 계속해서 나오면, 그러면 올해 실적이 내년에는 더 이어질 거고, 내후년엔 더 이어질 거고, 그렇게 그런 조명을 받는 사이에 또 다양한 다른 제품군들을 더 뒷받침을 해줄 테니까 아주 끊임없이 이런 아주 엄청난 호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어제 다케다 제약 인수 건에 대해서 오늘 이제 증권회사 두 군데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이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신한금융투자의 이제 이 뭐라고 하는 연구원이 이 단순히 셀트리온의 연결 실적 기여가 반영된다고 해도 그렇게 기여도가 크지 않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식의 분석은 정말 근시안적이고 이 정말 신한금융투자의 이 연구원이 정말 몰라서 그럴까? 이 중장기 좀 길게 보면 엄청난 어떤 실적의 기여가 있을 또는 뭐 기술 이전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뭐 감기약부터 해가지고 진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신약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게 단지 올해 또는 뭐 이 가까운 시일 안에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이게 과연 온당한 일이냐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부끄러운 이게 분석일까 과연 부끄럽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이런 식의 분석은 분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미래에셋대우에서는 이 다케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의약품 사업 부문을 양수했다. 이게 3,324억 원이고 9개 국가에서 18개 품목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았다고 하면서 여기 이제 종합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일본 1위 제약사 다케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의약품 사업 부문을 인수하면서 바이오시밀러 회사에서 종합 제약사로 도약할 전망이다. 이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를 35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26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올렸는데 그러니까 좀 멀리 보자. 멀리 보면 이 진짜 글로벌한 또 종합 제약사로 올라설 거다. 당연히 실적이 뒷받침이 뭐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실적이 더 높아질,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상황이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얘기고요. 제가 오늘 저희 집에서 이 화이트벤이라는 감기약을 찾았는데, 자, 보면, 한국 다케다 제약 주식회사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이제 셀트리온 마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좀 저희 집에 쓰고 있는, 아이들 먹이는 이제 약인데, 사실은, 이렇게 진짜 흔하게, 우리가 감기약으로 화이트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화이트벤이라는 것을 또는 그 화이트벤이라는 이 너무나 유명한 감기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품에 이제 셀트리온 표기가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한 또 새로운 약을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그 놀라운 일이었는데 이거를 상당히 과소평가하는 것도 있구나 하는 것에 오히려 저는 더 놀랐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부양이 되는데, 그러나 단기 급등한 것에 대한 부담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장 마감하고 시간에서 500원이 빠졌습니다. 애매하죠. 더 높이고 싶은데 단기 고점에 대한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해야 돼. 그러나 더 많이 빼고 싶지가 않아. 500원이라는 정말 0.17%라는 애매한 그 액수를 이제 좀 내려놓고 마감을 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0.19%, 200원 내리고 마감을 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0.22%, 300원 내리고 마감했습니다. 이거 보면 조정은 해야 되는데, 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나 많이 내려갈 것 같진 않아. 이런 어떤 그 시장의 그런 이 셀트리온 형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된 오늘 시간의 종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일봉을 보면 굉장히 그 시장 흐름과 상반되게 너무나 엄청난 양봉이 나왔죠. 장대 양봉이 30만 3,500원까지 장중에 올라갔다가 결국에 29만 7,5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3.3% 올리고 마감했는데, 이 정도 수치가요 5일선보다 한참 위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이 있을 겁니다. 그 조정이 단기에 확 떨어뜨렸다 갈지 또는 조금 시간을 두고 횡보하면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는 이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그 폭이 제한적일 거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마 조심을 많이 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시고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면 오늘 어제 뭐 어마어마하게 그 11만 3,700원이라는 최고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양봉이 음봉이 나왔다면, 오늘은 다시 이제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4.48%가 빠진 상태로 10만 300원. 참 10만 300원이라는 숫자 많이 보게 되죠, 우리가. 10만 300원 이 매물대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든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쫙 올려버립니다. 장대 양봉을 기록하고 장중에 사실은 10만 9천원까지 올라갔다가 10만 7,1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보면요. 양봉의 그 길이는 좀 헬스케어보다는 좀 작습니다만, 그래도 이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상당히 좀 괜찮게 마무리를 했다. 그리고 13만 5천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5일선 그 깨고, 사실 오늘 시가가 12만 6천원이었기 때문에 5일선은 물론이고 11선도 깨고 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11선, 5일선을 다 회복한 상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그 셀트리온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죠. 70만원대에 진입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단 이틀, 3일 만에 세상에 80만 5천원까지 오늘 올라갔고, 장중에는 81만 7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그 삼형제가 지금 사실은 한국 증시를 끌고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시장을 좋게 만들고 있는데,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저 아래쪽에 RSI 지표가 굉장히 그 색깔이 물들어 있죠.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다는 뜻인데 다음 주에 아마도 약간의 좀 조정은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정이라는 게 참 애매한데 이 가격을 떨어뜨릴지 또는 횡보를 시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과 같은 이런 급등 양상을 보이기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다른 호재가 터져 나오면서 또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 가능성은 점점 줄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은 외국인과 기관이, 특히 기관이 이틀 연속으로 많이 팔았죠.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6월 들어서 지금 어마어마한
이 등락을, 그러니까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만 원대 초반에서 30만 원을 이제 육박하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면 6월 들어서 9만 원대 초반에서 이제 10만 7천 원, 뭐 장중에 11만 원, 어제 11만 원대까지 갔습니다만, 어쨌든 꾸준히 그 외국인과 기관이 번갈아서 계속 들어오고, 어제 물론 뭐 개인이 많이 샀습니다만, 오늘 외국인이 또 15만 주 넘게 들어와 주면서 2%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세 종목 가운데 헬스케어가 여유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못 간 것들이 좀 반영이 된다면, 어쨌든 그 어제 기록했던 신고가도 조만간 다음 주에 아마 뚫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고, 신규로 진입을 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뭐 이 정도 가격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뭐 아주 적긴 하지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셀트리온 제약 보면은 그 폭이 0.9%,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이죠. 지금 보기만 해도 삼형제 중에 가장 이제 못 가고 있는데, 워낙 많이 갔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이 셀트리온 제약이 먼저 갔기 때문에 이제 먼저 조정을 받는데, 급격히 가격을 내리지 않지 않아요. 살짝 횡보하는데 그것도 며칠 못 가요. 며칠 못 가고 다시 올리고 또 살짝 옆으로 갔다가 다시 올리고 하는 그게 반복되고 있는데, 올리고 싶은 거예요, 이 세력들이. 그래서 이 정도 상황에서 어제 이틀 뭐 합치면 1.4% 빠진 것, 그 전날 6.69%나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1.4%가 빠졌다고 오늘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또 그 연기금이 셀트리온 제약에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다음 주에도 또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엄청난 사건, 사실은 오늘 이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제 셀트리온이 탑5,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치고 탑5에 진입을 할 거다,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그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셀트리온의 탑5 진입에 대해서 저는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요. 세상에 네이버까지 한꺼번에 제치면서 시가총액 6위에서 코스피 4위로 올라섰고요. 네이버와 셀트리온이 오늘 하루 종일 그 시총 4위를 두고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이제 오후장 들어서 셀트리온이 이제 굳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결국 4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승폭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면서 시가총액 3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주 굳건하게 지키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런 어떤 흐름을 이어간다고 하면 SK 하이닉스를 제치고 시총 2위로 올라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8조 7천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수준은 이런 식으로 하이닉스 4% 가까이 빠지고 바이오로직스 8% 가까이 오르면, 이런 시가총액 차이라는 거는 사실은 금방 간격을 좁히고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셀트리온이 오늘 보면은 그 40조 원을 넘어서면서 시가총액이 네이버 39조 7,500억 원대를 제치고, 또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치고 세상에 시가총액 4위로 올라섰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어제부터 왜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그 가장 가까이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 언택트주, 비대면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이버와 그 카카오가 주가 흐름이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업종에서 거의 뭐 업종 대표, 또는 코스피에서 거의 대표 쌍두마차처럼 이 언택트주가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라갔습니다만, 그러나 바이오 헬스케어의 상승 추세를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케어가 언택트주의 대장주인 네이버를 세상에 이겨버린 거죠.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랑.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코스닥 쪽에 가면 뭐 어마어마하게 보입니다만,
자, 어제 제가 셀트리온 제약이 어제 코스닥 2위로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HLB, 알테오젠, 시젠. 자, 보시면 뭐 펄어비스 게임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종목들이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셀트리온 이 두 형제가 세상에 시가총액이 20조 원을 21조 원도 넘어섰습니다. 자, 오늘 기준으로 그 셀트리온 삼형제의 이 시총을 다 합치면 SK하이닉스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 형제가 합병하겠다고 밝힌 건 가을이잖아요. 합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더 올라갈 거라고 우리가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이 투톱 체제를 무너뜨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게 코로나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라는 이 거대 이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이 이끌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군들이 대거 한국 사회, 한국의 증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언택트주들도 더 가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 그러니까 제조업이 이끌어가던 이 우리나라 증시를 그야말로 코로나 사태가 이제 그 이전과 이후로 확실히 갈라치고 있는 그런, 지금 그 시대의 강을 건너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시총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오랫동안 2위 아닙니까? 62조 원대, 지금 시총이 많이 빠졌는데도 이 정도인데, 1위, 2위가 반도체주. 그 반도체라는 게 우리가 컴퓨터를 쓰고 어떤 전자제품의 부품으로 들어가는 그 오랫동안,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2위는 계속 바뀌지 않았습니까? 현대차가 2위, 뭐 차화정이라고 자동차, 화학, 정유주가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던 시절도 있었고, 또 포스코가 2위였던 시절도 있었고, 또 그 오래 전으로 더 가면 유공, 그죠? 한국 석유공사, 지금의 SK 이노베이션이 그 그러니까 후신이긴 한데, 어쨌든 시대의 흐름이, 그 증시를 보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종목이 눈에 보인다. 그런데 지금 오랫동안 이어졌던 반도체 업종의, 그러니까 제조업이 아직도 더 큰 포션을 차지하던 이 사회가 이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렇게 급격하게, 그것도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그쵸? 지금 시총 12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네이버, 또 LG화학, 삼성 SDI, 2차 전지주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카카오까지. 굉장히 이 앞으로의 우리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갈 대표 주도 종목들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소름 끼칠 정도의 급변하고 있는 이 모양새를 어제 제가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른 분들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이제 어제 오늘 시총 2위까지 갔었던 그런 종목입니다만, 어느새 시총 8위까지 CJ ENM이 밀렸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10위지만, 그 앞쪽에 펄 어비스 위쪽에 이제 시총 6위, 5위, 4위 보면 코로나19 사태가 뒤바꿔 놓은 그런 양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 이제 가을 이후, 그러니까 2020년 말 또는 2021년 초쯤 됐을 때의 이 시총 상위주의 변화라는 게, 이 주도주가 이제 바뀌게 된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확실히 나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62조 원, 61조 원, 2조 원 정도 돼서 SK 하이닉스하고 지금 3사를 합친다고 했을 때 비슷해져 버렸는데요. 그런데 가을까지 합병 이슈로 더 몸집을 불린 상태에서, 글쎄 어느 정도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대략 어쨌든 지금 60몇 조니까 뭐 코로나 치료제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에서 좀 뭐 100조 원 정도라고 칩시다. 그냥 100조 원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삼성전자가 원톱으로 달려온, 오랜 세월 달려왔던 이 한국 사회, 지금 312조라고 하는
그 현재 뭐 250조에서 300 몇십 조 정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312조라고 하는 이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다 합쳤을 때 350조 원 정도 되는 이 시가총액, 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이 회사와 사실은 뭐 그 정도까지 단시간에 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100조 원을 넘기는 시총 2위주가, 이 공용 2위주가 등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바이오 헬스케어가 주도하고 뭐 언택트주 이런 것들이 같이 주도하는 사회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 그런 이 상징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좀 살짝 흥분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경향도 있는데, 지금 이 시총 상위주 코스피, 코스닥 다 시총 상위주들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의 급변하는 이 한국 증시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주도주들을 알면 이 주도주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그 어떤 투자처를 찾게 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총 10위까지만 보여드렸습니다만, 한 시총 20위나 30위 정도까지 넓혀가지고 이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에서 힌트를 찾는 그런 그 주말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다음 주나 이제 시간이 될 때 제가 이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의 어떤 실적이나 전망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드리는 어떤 시간을 좀 마련하고 싶어갖고 계속 시간을 보고 있는데 잘 시간이 나지 않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어쨌든 조만간에 제가 그런 저의 관심사이자 또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될 수 있고, 우리 그 좋은 주식 TV를 시청하시는 이 분들께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밤인데요. 뭐 다행이죠. 내일이나 모레, 토요일, 일요일까지 언제가 됐든 시간 나실 때 보시면 되니까 좀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다음 주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시고 성공적인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 또 내일하고 모레 제가 시간을 더 내서 우리 계속 연재하던 그런 그 어떤 방송물들, 그 외국인과 기관이 샀는데 떨어졌던 종목들 아직 뭐 들여다보진 않았습니다만 방송 이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 또 우리 개미돕기 코너에 올릴 그런 개인들의 이제 매수가 몰렸는데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 아직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도 좀 찾아서 시간이 되면 뭐 한 종목만 하지 말고 두 종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좋은 그 시간 보내시면서 주말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